공부 이런 거는 진짜 공부도 안 해가지고 시장에 들어올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뭐 임대로 계속 갈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지금에 언제 타이밍에 해야 될까 이거 고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질문들도 지금 뭐 남겨놨어요. 집은 언제쯤 사는 게 좋을까요? 집값은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뭐 이런 질문이 상당수가 지금 되어 있는데 요런 얘기도 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집값이 이제 조정폭이 되게 크잖아요. 이제 지역별로 차등이 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잠실 쪽에 이런 금매가 있어 너무 싼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시장은 스스로 갈 수도 있고 스스로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물어볼게요. 이 낙폭이 만약에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이 없었다면 이렇게 심한 낙폭이 나왔을까요? 라는 질문을 일단 던지고 시작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나왔죠. 그렇죠. 절대로. 시장은 물론 금리를 안 올렸다 한들 시장은 쉴 수 있어요. 난 너무 이제 안 되겠어. 나 너무 지쳤거든. 나 좀 쉬어야 되겠어. 나 좀 앉아서 쉴게. 이게 아니라 지금 완전 대자로 뻗어서 바닥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금리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자 다들 공감할 거예요. 금리 인상 때문에 낙폭이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거래가 안 나올 수 있는 거구나. 맞잖아요. 근데 웃긴 건 그러면 이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오늘 유엔에서도 그 금리 인상을 자중하라는 식으로 오늘 미국한테 쏘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이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처방해주는 좋은 약들이 있다고 했을 때 계속 쓸 수 있는 장기 복용해도 되는 약이냐,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이냐라는 뜻이겠죠. 아니면 일단 지금 급한 불을 좀 꺼야 되겠어. 해서 이것은 최대 뭐 2달이 넘게 복용하면 안 되는 극약 처방이냐 또는 그 약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정책이냐 금리는 뭐냐는 거예요. 금리 인상은 장기 카드냐 단기 카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류에 편승하는 질문들과 고민들도 있고 항상 경제적으로 본연의 우리가 기본을 깔고 가는 질문과 고민도 있거든요.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봐요. 지금 시기를. 금리 인상 이 급등의 카드가 장기로 쓸 수 있는 카드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진짜 스테로이드 같은 이야기예요. 스테로이드가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처방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3개월 이상 복용하면은 증상 완화 효과보다 다른 데가 이제 망가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커지니까. 근데 3개월 처방을 종종 내려줘요. 왜냐하면 3개월 동안 이거밖에 카드가 없어. 처방해줄 게 없는 거예요. 처방해줄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연의 질문을 우리가 던질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해소되면이라고 여쭤보셨는데 금리 인상을 장기적으로 못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근데 지금 이게 그 장기가 언젠데라고 하면서 비꼬고 비아냥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폭락농자분들께서. 장기적으로 못 쓰는 카드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요. 그러니까 지금 거죠, 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조정과 혹한기 혹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맞아요. 중요한 게 우리가 참 옛날 시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무리 최첨단으로 가고 이제 뭐 로봇이 나오는 시대지만 그 시장 논리는 딱 있거든요. 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에 의해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고 지금 예전은 뭐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로 시장이 돌아갔다면 전 세계가 이렇게 서로 분화돼 가지고 움직였죠. 따로따로.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패권을 잡으면서 아예 시장을 통일시키고 자기들의 그 통화를 기축으로 만들어서 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조절하면서 통화량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자기네들을 중심으로 시장을 돌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주변을 도는 국가일 뿐이고 위성들이죠. 위성들이고 중간에 위성인데 좀 가까운 위성이죠. 우리는. 태양 역할이 이제 미국이 태양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제 금리를 만약에 계속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결국엔 시장 전체를 통솔하면서 이 성장하는 미국도 좋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그 정신 차리게끔 만들어주고 다시 이제 자기
달러가 중심적으로 이 시장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때 지금 코로나 머니가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걸 좀 조절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분명히 지금 침체 시그널들은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나오고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침체로 가면은 결국에는 우리 몸이 하나가 망가지면 이것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망가지는 결국엔. 근데 아무튼 저는 인플레가 끝나고 나면 디플레는 필연적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게 아니라 디플레는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어떤 분께서 이렇게 그 질문을 올려주셨던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런 시국에 우리 둘의 투자 방향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궁금하실 수 있죠. 저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라는 거는 이 쉬는 게 아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고 아닐 때는 지켜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제가 지켜보기보다는 관심 있는 분야는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뭐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종목으로 따지면 상가 그리고 뭐 경매 이런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아직까진 싸요. 제가 봤을 때 이 금리 인상이 뭐 얼마든 상관없이 정비 사업 계획은 채워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좀 주도할 수 있는 자리, 그냥 막연하게 될 자리 찾는 게 아니라 진행이 됐을 때 얘가 다음 제네레이션,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정비 사업지로 훌륭하게 클 아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자리들, 그런 자리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죠. 그렇게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일단은 개인적인 재테크는 이제 오래전에 이제 세팅을 맞춰놓은 상태여서 그냥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 차원에서의 이제 재테크도 이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연말 연초에 많이 움직일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회사 입장은 재테크는 어떤 아파트 투자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요. 그런 거 또 해서도 안 되고요, 법인으로. 그냥 우리는 그 일기 신도시 주변에 어떤 토지나 또는 일기 신도시 시내 한복판에 상업 용지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보고 있고, 여기 당연히 마포, 여의도, 용산, 강남 일대에 상업 또는 준주거 용지 이런 것들 도심권도 포함해서 그런 거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정말 그 상업 용지들 매물이 만나는 게 어려웠다면 최근에 그 매물 양이 좀 늘고 있거든요. 뭐 많이는 아니어도 늘고 있어요. 가격은 아직 안 내려가고 있지만 연말 정도에 좀 내려가면 그렇게 좀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스탠스는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진짜 전에 사놨던 것들, 최근에 산 게 아니라 전에 사놨던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흔들리고 뭐 이렇게 할 것도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직전에 제가 불과 한 2015년 그때만 해도 금리가 다른 일반적인 대출 아니라 뭐 보험 약관 이런 거 받으면 뭐 6%, 뭐 7%, 8% 뭐 이렇게까지 했었으니까 그때도 뭐 투자 안 했나요? 다 했는데 뭘.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은 약간 저금리에 취해 있다가 오니까 발작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투자를 못하는 상황까지 가거나 난리가 난 상황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그렇게 난리가 난 상황이라면은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투자성이 강한 물건들이 더 낙폭이 커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입주량이 많은 지역이라던가 애매한 뭐 20년 차 전후의 구축들 뭐 이런 데들이 더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따라서 올라왔잖아요. 갭매우기로. 그 갭매우기로 따라왔던 것들이 좀 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재건축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거나 좀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 뭐 그렇게 위기 상황이 오면 투자성이 강한 물건들부터 좀 작살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상황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작살까지 나야 됩니다. 작살이 나면 또 누군가는 기회로 삼죠, 그거를. 그리고 아까 뭐 얘기하셨는데 또 제가 아까 상가, 뭐 경매 이런 얘기했었지만 진짜 저는 정비 사업으로 수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 제일 관심이 많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일기 신도시는
아파트가 너무 비싸죠. 평당 단가가 이제 거기도 지분으로 따졌을 때는 1억이 넘어가죠. 네. 아파트들이.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이제 상업용지도 있지만 상가도 있어요. 예. 썩상 투자. 예. 괜찮은 네네네. 것들 많습니다. 엄청 지금 메리트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진짜 원래는 투자하려면 뭐 5억 정도는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뭐 분당 같은 데 가서 살려면은 근데 뭐 상가로 잘 투자하면 1억대로도 끝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고 사서 모으는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 하락이 심해서 여윳돈이 있다면 지금이 부동산 매수기 아닐까요 하셨는데 우리 아까 그 했던 개인적인 재테크 전략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지금 세팅이 안 되어 있다. 근데 여윳돈이 좀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없는 상태다. 제가 만약에 여윳돈은 조금 있다. 뭐 많진 않아도 약간 있다면은 저는 지금부터 당연히 그 장전 들어가죠. 바로 지금 뭐 빵 쏜다는 게 아니라 총알 켜놓고 장전은 걸죠. 그리고 지금부터 아무튼 저는 연말 연초 요 구간 내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 있으면 연말이잖아요. 요 구간 내에 저는 살 거예요. 어차피 뭐 아까 그 답이 있잖아요. 현금은 그 달러든 뭐가 됐든 간에 결국 현금은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금리 인상 뭐 얼마까지 올려주면 현금이 안 녹고 계속 값어치가 올라가겠습니까? 계속 찍어내고 있는데. 네. 단순히 그 어떤 가격의 통제 이것뿐만 아니라 공급에 보세요.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 찍어내는 속도를 줄인 거죠. 지금 긴축으로요.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라면 삽니다. 네. 맞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였고 지금 이제까지를 길게 잡아서 봤을 때 뭐 10년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10년만 딱 보고 데이터를 봐도 물가가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물가가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경제가 돌아가는 한 물가는 인상되는 망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디플레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 결국 소득이 오른다는 얘기고요. 소득이 오르면 결국 자산, 그들이 원하는 자산의 이제 순위대로 가격 그 상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상승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그냥 물가 상승에 맞춰서 온 거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 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또 가격의 변화를 상승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게.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얘기를 했고 지금 우리 첫 번째 얘기야 우리 되게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집값 얘기했죠. 집 네네. 언제 사면 좋을까?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 어딘가 그 얘기도 했었고 또 뭔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갑자기요? 이렇게 통이 있잖아요. 이 통에 우리가 뭐 구슬을 잔뜩 넣어놨어요. 근데 이 통이 가만히 있으면 밑에 있는 구슬과 위에 있는 구슬이 섞일 수 있나요? 가만히 이게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 통에 구슬을 잔뜩 넣어놨는데 네. 아래 구슬과 위 구슬이 가만히 있는 통이 안에 구슬이 섞일 수 있습니까? 못 섞이죠. 이게 우리의 어떤 양극화의 서열이거든요. 경제적인 서열.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으면 밑에 있는 구슬은 절대 위로 못 올라가죠. 위에 있는 구슬도 밑으로 안 내려가겠죠. 고착화가 되겠죠. 근데 갑자기 이 통을 제가 툭 쳐서 쓰러뜨렸어요. 그냥 아예 뭐 발로 차 또는 막 흔들어. 이러면 이제 이 구슬이 섞일 수 있잖아요. 밑에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위에 내려올 수도 있고. 위기라는 것도 변화고 급성장이든 뭐 급락이든 변화잖아요. 변화할 때 항상 위기랑 기회가 공존하잖아요. 맞죠. 근데 봐보세요. 이 통이 자빠지는 게 만약에 위기다. 어떤 변화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다들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위기가 왔구나. 큰일 났구나. 이제 죽는구나. 근데 이 체감을 누가 더 많이 느끼냐면은 밑에 구슬일수록 더 공포를 느껴요.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거든요, 이제. 올라갈 거를 왜 올라가지 못할까를 걱정해야 되는데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는데 이 통이 자빠진 거 제일 두려워하는 건 아래 구슬이에요. 윗구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기회예요. 그리고 위기는 없고 기회만 찾아오지 않아요. 항상 공존하잖아요. 나는 뭘 선택할까? 나는 당사자한테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맞아요. 기회 특히 저는 이제 여러분들 투자의 방향성을 잡을 때 저는 무조건 좌고면 하지 말고 그 자본이 좀 적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많이 경험을 안 해봤으면 하나라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정비사업 공부하세요. 정비사업. 그거 해야죠. 네, 무조건. 정비사업이 가장 큰 돈이 됩니다. 정비사업 사이클에 내 돈을 맞추면 결국에는 구축이든 그 재개발될 걸 사서 그 아파트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고 그 과정까지 다 갈 필요도 없어요. 그 사이클만 반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냥 안 되는 이유, 무서운 이유만 어디서 다 주워듣고 해가지고 안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만 하고 돈 많이 번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개를. 최근에 되게 웃긴 그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이 자기가 정말 몇 년 전에 집을 살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의 신사한탄이에요. 자기 주변에 죄다 무주택자고 자기 주변에 죄다 폭락론자여서 자기가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주변에 어떠한 성향의 사람들을 두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를 자기가 깨달았대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본인이 그 몇 년 전에 10명한테 물었어요. 주변 사람에게. 9명이 사라고 했는데 단 한 명이 미쳤냐라고 한다면 본인이 안 샀었거든. 그러니까 아예 없어야 거야. 되는 거지.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명에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은 9명이 상승에 외쳐도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게으른 동물입니다. 안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네? 방송 우리 집에서 하면 안 되나? 네. 10명 중 하나가 되게 그러니까 네네. 자기 몸을 약간 하루라도 그냥 보내기 싫어서 하는 분이 있고 네네. 거의 나머지 대부분들은 안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안 해도 되라고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처음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네. 거죠. 다 이런 한 사이클을 다 지켜보고 나서 움직이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죽어도 이게 그러니까 뭐 몸의 그 체계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예 투자는 아니야. 내 집 하나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아가지고 뛰어넘어야 될 산이 많고 또 배우자도 문제예요. 배우자도 협치돼서 같이 으쌰으쌰하는 부부가 있는 반면 한쪽은 아예 무관심이거나 무관심이면 오히려 낫지. 사는 건 반대 안 하고 근데 못 사게 하는 거죠. 옆에서. 항상 기회는 있다니까요. 그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뭐 어떻게 돼도 저는 기회가 항상 포착되거든요. 종목도 다르고 이 문재인 정권에만 포착되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정책이 없고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 기회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예, 굉장히 시장이 빠르고 그런 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회가 엄청 많고 예, 지금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데 지금 이 물건이 나왔는데도 본인이 살면은 10년 뒤면 아무 생각 안 난다니까요. 점이야 점. 근데도 지금 막 고민하고 안 해야 될 이유들만 막 100가지를 생각하고 있으니 자면서 그러니까 고민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왜 뭐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잘 알고 있으면 본인이 다 사면 되겠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십몇 년 동안 듣고 있죠.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싶다고 좀 그냥 15년 넘게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그러고 얘기는. 싶은데 네. 그게 아니니까 이것도 계속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도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 중이고 우리가 뭐 다 갖춰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성장하는 중에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또 성장하면 같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저희도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을 잘했네요. 같이 성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송 자체가. 예. 그리고 공부 이런 거는 진짜 공부도 안 해가지고 시장에 들어올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진짜. 기본적인 공부는 해서. 왜 이렇게 웃네. 아니 뭐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훈장님 됐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훈장님 컨셉이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비사업지도 그냥 중개소 말만 믿고 그냥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해버리고 지금 모아타운도 많잖아요. 뭐 후보지가 됐네. 30%만 동의 걷어서 내면 되니까 현수막만 걸려도 그거 내면 되니까. 근데 그걸 좋다고 또 해요. 근데 아셔야 될 게 그 어느 현장도 조합 설립 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시작도 안 했다고. 근데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많이 비싼 가격으로 사는 게 제가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공부가 먼저 됐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일 거다. 예, 전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은 없어요. 지금 기회가 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기회비용이 높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할 곳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됐어도 서울에서 진짜
뭐 5억 가지고 마음 맞는 거 살려고 하잖아요. 없어요. 없다고. 5억 가지고 내가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할 만한 거 살 만한 게 없어. 살 만한 게 없고. 그래서 드릴 말씀은 이 금액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부터 먼저 찾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임장을 어느 정도 돌고 그 다음에 그 빠른 판단과 결정, 네, 요걸 할 수 있게끔만 숙련을 해놓으면 성공이에요. 반은 성공이고 내년 상반기 내까지 기회가 반드시 올 텐데 그 기회 잡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용자 소리 듣겠지. 왜 이걸 사냐 더 떨어질 텐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의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사면 그 목적으로 위안을 삼으시고 딱 한 번 내린 결정, 낙장불입으로 딱 10년 밀고 나갈 생각으로 기회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